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을 좀 지지를 받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46,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자,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19%가량 상승이 마감됐습니다. 20%라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19.96이면 뭐 20%랑 매번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먹는 치료제 유럽 임상 이상 얘기가 나왔죠. 임상 이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뭐냐면 일단 차트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데드크로스가 났잖아요, 그죠? 요것도 데드크로스 났다가 5일선 저항으로 갔다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죠.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요 21선을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21선 지지 받고 요렇게 상승을 살리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 보니까 21선인 28,000원을 지지받을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봐져요. 만약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이 양봉을 좀 덮어버리는 봉이 나올 가능성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 흐름이면은 종가 끝나게 되면 내일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단기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LS-1027 국제일반명 제누졸락 임상이상 시험계획 유럽 의약품청 EMA 불가리아 승인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면역 반응 억제, 그러니까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싸우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막 과다하게 나오게 된대. 이러면서 과한 면역 반응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이런 이 싸움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염증 반응이 발생이 돼요. 염증 반응이. 전 개인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멀유피라비르 같은 경우에 지금 유전자 지도 관련해가지고 좀 말이 많아요. 일단 말이 많은데, 그래서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폐섬유화 이런 식으로 좀 증상 치료제가 나오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이 과면역 억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과면역 억제를 통해서 염증 완화, 그러니까 염증이 애초에 염증이 발생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차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성공할지 실패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치사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부강약품이라든지 포기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21선을 지지를 받고 거래량 여기서 20만 주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만 좀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전일 거래량 대비 3분의 1 이하만 발생이 되게 되면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 패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요런 상승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요런 상승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나와도 한 3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반등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 반등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유럽에서 이 코로나 먹는 치료제 임상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오늘 8%가량 상승입니다. 일단은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근데 38,000원대를 지지를 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전고점보다는 아무래도 전고점 아랫부분에서 보통 분기점 가격이 나오는데, 그래서 38,000원을 좀 지지를 받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46,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지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지는데 46,000원 1차 목표 주가를 46,000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선은 회복하는 것처럼 이탈, 회복하는 것처럼 이탈, 회복하는 것처럼 이게 기존 추세예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이 패턴을 깨버리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특징이 이래요. 매수자리 안 주고 이게 뛰어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적어도 매수자리 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그냥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5일선, 21선을 바로 통과해버리고 골든크로스까지 나오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단기 추세는 일단 상승이 맞아요. 다시 꺾일지언정. 그래서 일단 38,000원 부근을 지지받게 되면은 46,0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요소수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요소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700km마다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죠. 뭐 화물차 같은 큰 트럭이 좀 문제인데 이게 요소수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고 암모니아에서 이제 다시 요소수를 추출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중국에서 거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 30개 정도 공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석탄에서 이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요소를 사와서 물에 희석시켜서 요소수를 만드는 공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롯데 정밀화학과 요소수 시장을 80%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히든 종목하고 뭐 롯데 정밀화학도 방금 말씀드린 요소를 사와서 물에 희석하는 작업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요소수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석탄,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석탄을 난방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내수용 외는 현재 요소수 생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3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 주가 46,000원까지 근거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